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남양유업을 둘러싼 그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지분을 그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들이 일고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홍 회장 일가가 나중에 이 지분을 다시 재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았다. 두 번째로는 이 거래는 파킹딜이다. 트루세일이 아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거래는 헐값 매각이다. 이렇게 의혹과 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3대 의혹과 논란을 제가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매수권 의혹의 근거는 뭐냐. 자, 홍원식 회장이 5월 27일 날 지분 양수도 계약을 공시를 한 이후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런 문구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언젠가는 남양유업 가족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자, 언젠가는 함께 할 수 있기를. 이 문구 때문에 우선 매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생인 홍원식 시의 지분 0.45%가 아직 잔류되어 있죠. 한행컴퍼니하고 매매 계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0.45% 해봐야 진짜 불과 얼마 안 되는 지분인데 왜 이 지분만 쏙 빼놓았을까?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걸 두고 남양유업과의 완전한 단절을 원치 않는 오너 일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상징적 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서 우선 매수권이 부여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매수권이란 게 뭔지, 어떨 때 부여되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자료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지분 50%를 3천억 원의 사모펀드한테 매각을 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대주주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를 했다. 자, 시간이 흘러서 2년 뒤에 이 사모펀드가 어떤 원매자를 찾아서 이 지분을 4천억 원에 양수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모펀드는 이 전 대주주 측에다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우리가 원매자하고 4천억 원의 지분 양수도 합의를 했는데 너네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대주주 측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래? 그러면 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원매자하고 합의한 그 가격, 이 4천억 원으로 전 대주주가 매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때는 사모펀드가 원매자하고 합의한 가격 그대로 전 대주주가 우선 매수권으로 사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런 형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합니다. 어떤 원매자하고 합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사모펀드가 대주주 측에 야, 우리가 지금부터 지분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너네들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래? 그러면 이 대주주 측에서 전 대주 측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사모펀드는 다른 원매자들하고 협의하기에 앞서서 이 대주주 쪽하고 매각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를 계속해서 보시면 세 번째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A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달봉 회장이 원래는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 운영 자금이 너무 쪼달려서 지분 20%를 사모펀드에 매각을 하고 운영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모펀드는 지분 20%를 보유를 하게 되지만 김달봉 회장의 지분을 80%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소수 지분이죠. 이 소수 지분 보유권자로서의 자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모펀드가 김달봉 회장하고 주주 간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을 맺느냐 하면 드래그롱이라는 권리를 확보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동반매도 청구권. 다시 말해서 이 사모펀드가 이 지분 20%를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하려고 할 때 김달봉 회장의 80% 지분까지 끌고 와서 드래그해서
100% 지분을 만들어서 제3자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계산해서 매각 대금을 주면 그 매각 대금을 김달봉 회장하고 사모펀드가 8대2로 나누면 되겠죠. 사모펀드가 20%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려고 할 때는 이게 뭐 소수 지분이고 하니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20% 지분을 매각하려고 할 때 회장의 지분까지 드래그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김달봉 회장도 방어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김달봉 회장에게 우선 매수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모펀드가 드래그롱을 행사할 때 김달봉 회장은 야, 그 20% 지분 그냥 내가 살게 해서 김달봉 회장이 요거를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의 가격에 우선 매수할 수 있느냐, 이것은 서로 주주 간 계약을 맺을 때 정해놓는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우선 매수권은 그 홍원식 회장에게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우선 매수권이 홍원식 회장에게 부여가 되어 있을까?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이미지가 추락하고 홍 회장 일가가 경영해서는 도저히 회사가 정상화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홍 회장도 포기를 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마당에 이것을 다시 남양유업 전 대주주 일가가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그 이후에 다시 매입을 한다? 남양유업은 다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한행컴퍼니가 그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 주었을 것 같지도 않고 홍 회장 일가가 그것을 다시 우선 매수하겠다고 뭐 권리를 요구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파킹 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킹 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우선 매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M&A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파킹 딜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불법적인 요소, 이면거래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달봉 회장이 A사 지분 20%, B사 지분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 A사는 해외 펀드가 15%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경영상의 이런저런 이제 펀드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김달봉 회장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이 해외 펀드가 자기 지분 15%에 또 뭐 다른 기관들 지분까지 다 합치게 되면 김달봉 회장의 지분율을 능가하게 되니까 김달봉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소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달봉 회장은 어떤 걸 하냐면 C금융사, 뭐 꼭 금융사일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C금융사로 하여금 자기 지분, 자, B사 지분 40% 중에서 10%를 C금융사에게 500억 원을 받고 이렇게 팝니다. 팔면서 C금융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 500억 원에 대해서 해마다 5%에 해당하는 25억 원이 되겠죠. 25억 원을 너희들에게 수수료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C금융사는 김달봉 회장의 지분 10%, B사 지분 10%를 매입 500억 원에 매입해 주는 대가로 김달봉 회장하고 계약한 기간 한 3년이라고 해볼까요? 한 3년 동안 해마다 25억 원의 수수료만 따박따박 받으면 됩니다. 자, 3년 뒤에 약정 기간이 끝나면 김달봉 회장이 이 10% 지분을 다시 500억 원의 회수를 해가는 겁니다. 이 지분의 가치가 200억이 됐건 300억이 됐건 아니면 올라서 700억이 됐건 800억이 됐건 김달봉 회장은 계약한 대로 500억 원의 이 10%의 지분을 다시 회수를 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김달봉 회장은 이 500억 원 자금이 마련된 거, 이걸 가지고 A사 지분을 늘리는 데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펀드의 어떤 경영권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지배력을 늘리는 자금으로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김달봉 회장이 팔았던 이 지분 10%, 이 10% 지분은 C금융사에 사실상은 파킹해 놓은 형태가 됩니다. C금융사에 파킹 수수료를 내고 파킹을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서로 이면적으로 계약을 하면 이면 거래가 되고 어떤 불법적인 요소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남양유업이 과연 이런 식의 거래를 했겠느냐? 그 가능성은 뭐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다시 말해서 한행컴퍼니의 지분을, 자기들 지분을 다 파킹을 해놓고 해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준다? 처음에 남양유업 대주주 일가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파킹딜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파킹딜 가능성도 저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지분, 오너 일가 지분 53%를 3,107억 원에 판 게 헐값 매각이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권 자료 한번 보시죠. 경영권 프리미엄이 100% 붙어서 거래가 됐잖아요.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의 미래 현금 창출 능력에 기반하여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자산 가치, 제조기업은 주로 수익 가치죠. 그러니까 남양유업 같은 제조 유통기업도 수익 가치에 기반하여 밸류에이션이 이제 되는 건데, 수익 가치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산 규모가 크다, 이익잉여금이 많다, 부채 비율이 낮다, 이런 부분들이 수익 가치하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높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품을 많이 사주고 판매가 많이 되니까 수익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남양유업의 브랜드 인지도가 지금 그렇게 높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남양이라는 브랜드는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고요. 남양에서 생산하는 일부 제품 브랜드는 인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불가리스 사태로 불가리스는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또 나머지 그렇게 뛰어난 어떤 인지도를 가진 브랜드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양유업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경영권 프리미엄 100% 붙여서 거래했으면 나쁘지 않은 겁니다. 헐값 매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보니까 IB업계 관계자가 프리미엄 반영해서 1조 원은 홍 회장이 받았어야 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던데, 1조 원의 거래가 됐다면 경영권 프리미엄 500%를 붙여서 거래한 셈이 됩니다. 과연 남양유업의 그 회장 오너 일가의 지분 53%의 경영권 프리미엄 500%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과도한 것 같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100% 그렇게 싸게 거래된 것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남양유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